우리는 모두 매일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작은 물건을 디자인하는 일부터 정교한 제약, 생산 장비를 조립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기준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두 개념은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기준은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인 잣대입니다. 원칙은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정한 신념과 행동의 방향입니다. 기준은 늘 바꿀 수 있지만 원칙은 바꾸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행동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법이나 규칙과는 다릅니다.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자 자신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할 때 작업의 기준이 명확하듯 우리의 삶과 태도에도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D 설계에서 기준점이 흔들리면 모든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원칙이 한번 흐려지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고민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원칙을 무너뜨릴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하지만 원칙은 한번 깨지면 다음부터는 더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의 무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작은 부품 하나, 연결되는 배관 하나, 모두가 정밀한 기준에 의해 움직이듯 우리의 삶도 원칙 위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일의 완성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결과물 또한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쌓여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일과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은 자신들만의 정보와 기회를 독점하며 외부인에게는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단순히 내부의 결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제와 독점,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특정한 집단에게만 집중될 때 조직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성은 결국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보의 흐름이 막히면 혁신은 사라지고 구성원들은 점차 무기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척과 독점의 벽을 허물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소통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 사회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배제를 통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를 개방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입니다. 조직이 성장하고 번영하려면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고 그 결과 조직 전체의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쌓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열린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배타적인 장벽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닙니다. 작은 정보 하나를 나누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공유가 결국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조직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리더의 진정한 모습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 속에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그러므로 정보 공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한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드 리부어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어떤 일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이는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닫고 무의미한 저항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스토아 악파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함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 타인의 생각, 과거의 실수는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음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운명에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용기입니다. 사회적 부조리, 불합리한 환경,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쁜 습관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용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만드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함과 용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혜는 감정이나 본능이 아닌 깊은 성찰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더욱 용기 있게, 그리고 더욱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함, 용기, 그리고 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함의 경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경계에서 태어납니다. 완벽함과 불완전함이 맞닿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떠올리세요? 완벽함을 꿈꾸지만 불완전함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손길은 늘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완벽한 하루를 계획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 한 방울에 흔들리는 마음처럼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은 온전한가요? 하지만 그 질문은 바깥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 경계 위에 서 있지 않으신가요? 완벽함을 갈구하면서도 불완전함에 흔들리는 그곳. 원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 공부란 이 경계의 혼란을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마음이 곧 법이라 하셨듯 경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화가 난 순간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는 그 찰나가 바로 경계입니다. 빛을 반사하며 단단히 서 있는 표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표면은 완벽함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은 불완전함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혼란과 불안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원불교의 사막은 그 경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법을요. 경계는 고정된 선이 아니에요. 흐르며 변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다가도 결단의 순간처럼 날카롭게 다가오지요. 이를테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고민하며 망설이는 그 시간이 경계입니다. 완벽함을 향한 열망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평화와 혼란,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걷는 그 경계를요. 원불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다스려진다고요. 내면의 경계를 점검하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나요? 그리고 그 준비는 어디까지 온전할까요? 경계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실수를 되새기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경계 위에 서 계십니다. 그 질문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함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일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함을 찾으려는 그 시도야말로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어설프게 그린 그림 속에서 뜻밖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경계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지 않나요? 완벽함과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그곳에서요. 경계 위에 선 이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완벽함이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확인이라고요. 이야기는 끝없이 흐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실패 뒤에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가 경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경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연결은 단순히 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우리는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관점을 맞추며 하나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는 완벽함과 불완전함 사이를 잇는 경계이기도 하지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지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연결은 상호 의견이 얽히며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맞추고 높이를 조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지요. 연결의 본질은 공감에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가다머는 이해란 서로의 지평을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관점의 높이가 연결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수평선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흐르려면 우리는 각자의 높이를 내려놓거나 올리며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연결은 또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에서 마음이 곧 법이라 하셨듯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려야 연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해로 멀어진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은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그 순간 서로의 관점이 맞닿아 새로운 이해가 태어나는 때 그곳에서 연결은 빛을 발합니다. 플라톤은 이상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연결이 늘 완벽하지 않지요.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관점의 높이를 맞추는 일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테면 낯선 이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이 연결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지요? 연결은 끊임없는 조율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흐르며 길을 내듯 우리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향해 흐릅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도, 관점이 달라 혼란스러울 때도 그 안에서 연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높이를 맞추려는 그 시도야말로 연결의 진정한 힘이지요. 연결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관점을 잇고 마음을 잇고 결국 세상을 잇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와 마주할 때마다 그 연결에 다리를 놓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는 경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